안녕하세요. 2021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전기자기학 7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기와 같이 X축상의 선 전압 밀도가 ρL인 무한히 긴 선 전화가 있다. 점 3,1,1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X축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 선 전화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Z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게 되겠습니다. 3이니까 X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Y 1에 있고 Z 2에 있는 거니까 이 지점에서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기력선은 이렇게 나갈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Z는 기울기가 큰 거니까 이 Y가 되겠습니다. 선택지를 보았을 때 Y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Y는 2분의 1 Z로 구해주시면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전송 선로에서 얻어진 전압 반사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 전압 정제파 비를 묻고 있습니다. 전압 정제파 비는 1 마이너스 절대값 전압 반사계수 그리고 1 플러스 절대값 전압 반사계수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절대값 해주는 거니까 루트 3분의 1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선택지를 보았을 때 유리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 분의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분모는 이제 3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분자는 이제 3 더하기 이렇게 하면 루트 3 이렇게 하면 루트 3 이게 루트 3 더하기 1 나오는 거니까 4가 되면서 분모는 2가 되는 거니까 약분을 시켜주시면 루트 3 플러스 2가 나오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3번 전류 밀도가 J 이러한 식이 있을 때 X가 0에서 1, Z가 0에서 2 영역에서 Y는 0의 면을 Y축 방향으로 통과하는 총 전류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 방향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있을 때 X가 0에서 1,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이고 Z가 0에서 2, 또 Z가 0에서 이만큼 있고 Y가 0이니까 이만큼의 면에다가 통과하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총 전류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 밀도 J 암페어 퍼 제곱미터인 것을 적분을 2번 해줘서 면적분을 해주시면 암페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I 벡터와 J 벡터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I 벡터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면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J 벡터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에 대해서 dx J 벡터니까 이만큼인데 앞에 마이너스 10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코사인 4분의 파이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 y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z에 대해서 dz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x에 대한 함수가 코사인이 있으니까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즉 마이너스 10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x 근데 안에 있는 거 나가는 거니까 곱하기 파이분의 4가 나가고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 y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0 넣고 1 넣으면 되는데 사인 함수에 0을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1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을 넣어주면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 여기서 이제 0부터 2까지 dz를 해줄 건데 z에 대한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y는 0에 대한 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넣어주시면 2의 0승은 1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정리를 해보시면 이가 없어지고 파이 분의 마이너스 40 루트 2가 되면서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진동수 F인 평면파가 시그마의 도전율과 뮤의 투저율을 갖는 양 도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을 때
표피 두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표피 두께의 식은 루트 파이 곱하기 도전율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투자율 분의 1로 표시할 수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진동수가 2배로 증가하면 표피 두께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도전율이 9배 증가하면 표피 두께는 3분의 1배가 되는 것이니까 2번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양도체에 흐르는 전류 밀도는 양도체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일정하다. 도체의 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으로 표면에만 흐르는 것이 표면 효과, 표피 두께, 표피 효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 전류 밀도는 일정하지가 않겠습니다. 3번은 틀리고, 4번의 투자율이 감소하면 표피 두께는 증가하니까 4번도 틀려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정전 용량이 5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10 마이크로페럿인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30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공급했다. 이때 5 마이크로 쿨롱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묻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 CV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병렬 연결이고 전하를 줄 때도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전압은 같을 것입니다. Q는 CV를 이용했을 때 정전 용량의 비율이 지금 1대 2이기 때문에 전압이 1대 1이라면 전하량이 1대 2로 나누어 갖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 마이크로 쿨롱이기 때문에 10 마이크로 쿨롱, 20 마이크로 쿨롱으로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그럼 Q는 CV를 이용해서 전압을 구해보면 10 마이크로 쿨롱 이꼴 5 마이크로 페럿 하면 2볼트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5 마이크로 페럿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면서 지워지면 10 마이크로 줄이 나오면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내부 도체의 반지름이 1m, 이만큼 1m, 외부 도체의 반지름이 3m, 1, 2, 3에서 이 정도 동축선이 있다. 축은 Z축과 일치하고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 사이의 유전율은 2.2, 입실론 제로, 투제율은 뮤 제로다. 동축선 내부 도체에는 1A의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고 나오는 방향으로 1A, 외부 도체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들어간 쪽으로 1A. 이때 Z축 반경으로 2m인 점, 즉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서는 전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자기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올라가는 방향이 될 것이고, 바깥쪽에서는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즉 아래로 생기게 되고, 즉 다시 말해서 바깥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안쪽에 자기장이 생길 것이고 안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동축 형태이기 때문에 원통형 좌표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통 좌표계는 R, 세타, Z로 표현하는데 선택지를 봤을 때 로우, 파이, Z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시계나 반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1번과 2번 아니고 3번과 4번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앙페르 주의 법칙 응용해서 동축 케이블 자개 구하기, 이것을 보시면 전류가 같을 때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 사이에서는 어떤 점에 관계없이 이러한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입하면 2파이 곱하기 반경 2m니까 1을 넣어주고 분의 전류가 지금 1A니까 1 올려주시면 되고 곱하기 방향은 파이 방향이다.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기와 같이 원의 방정식 반지름이 4인 원형 루프가 있는데 Z가 0인 평면에 있고 이 파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때 높이가 3m인 점 P에서 자개의 세기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자개는 올라가는 방향, 즉 AZ가 정답이 되겠죠.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의 3승 곱하기 반지름 분의 1, 여기 세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4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겠다.
대입을 하면 2분의 5 곱하기 5의 3승분의 4의 3승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것이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4가 하나 없어지고 제곱이 되고 5가 하나 없어져서 제곱이 되고 위에 16인데 이 나누니까 8 되고 이것은 25분의 8이 됩니다.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주시면 4, 8, 32, 0.32 AZ가 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기에서와 같이 3, 27 두 점전화가 2m 떨어져 있다. 이때 두 점전화 동일 선상에 있는 점 P는 전기가 0이다. 이때 3 마이크로 쿨롱 점전화로부터 P까지의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의 크기가 1대 9니까 루트 씌웠을 때 3대 1이니까 거리 비율을 3대 1로 하면은 1.5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쿨롱의 법칙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고 정석적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두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x 제곱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것이 같다. 4 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2m 마이너스 x니까 2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들을 이제 지워주고 3으로 약분하면 9가 되고 10의 6승도 지워줍니다. 크로스 해주시면 x-2의 제곱 이꼴 9 곱하기 x의 제곱이다. 전기하면 x의 제곱인데 넘기면서 계산하면 8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것이고 4로 약분하면 1, x, 2가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면 이 식은 이제 마이너스 여기 붙이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1이 됩니다. 는 0이니까 x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x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다음 9번 문제. 자유 공간에서 평면파가 진행하고 있다. 전기장의 진폭이 1일 때 평면파의 시간 평균 전력 밀도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분의 1, 2 크로스 h를 해주시면 되는데 2는 1이니까 h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h분의 2를 루트 입실론분의 뮤로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36파이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루트다. 계산해보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남고 루트를 쉽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은 6이 되고 4는 2가 되고 파이가 2개니까 파이가 하나 나오고 곱하기 10의 1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120파이가 되고 문제에서 파이를 3.14라고 줬으니까 이건 이제 314 그리고 62.8을 더해주시면 376.8 정도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2가 1이라고 했으니까 h는 376.8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여기 대입해주면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안 해봐도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두 개의 점전화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과 6 마이크로 쿨롱이 있다. 이러한 위치에 있을 때 이 점에서의 전위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전위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더하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6 마이크로 쿨롱이 더 크니까 먼저 써보겠습니다. 3 마이너스 2 1 1 0 2의 거리를 써보면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루트니까 이것은 3이 나옵니다.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3분의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빼기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이 거리를 재보시면 1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은 2 더하기 1 루트니까 이것은 2가 나옵니다. 4 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는 9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앞으로 가져오고 10의 6승도 공통이니까 곱하기 10의 6승으로 끄집어냅니다. 약분되면서 2 마이너스 약분되면서 1이 됩니다.
지워지면서 10의 3승만 남게 되고 9kV가 되면서 정답이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A 알벡타로 표현하거나 또는 이 부분을 -2 로로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책 여기서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왜냐면 점이 같고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 책에서는 A 알벡타로 표현하기 때문에 R로 가져온 것인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감이 있지 않아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X, AY, AZ로 변환할 것인데 식을 써보면 행렬로 했을 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0, 0, 1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0, 0 이런 식으로 A 로 벡터 A 파이 AZ가 되겠습니다. 그 점피를 대입해 보시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R이 5라고 본다면 4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Z는 그대로 5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X 성분은 이렇게 곱하면은 1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될 것이고 A, Y 성분은 이렇게 곱하면 루트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AZ는 그대로 5AZ가 되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인덕턴스에 전류를 인가했을 때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가 이렇다면 이때 전류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분의 1 Li 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i의 제곱이 있는데 이걸 계산했더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었다. 2를 넘겨주시면 여기는 2의 제곱이 되고 10을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 있는데 넘기면서 2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i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0.2라고 쓸 수 있고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서로 다른 두 매질에서 자기장이 분포하고 있을 때 두 매질 간 경계면에서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경계면에서 수직 성분의 자속 밀도는 항상 같다. 옳은 설명. 2번 경계면에서 수평 성분의 자기장의 크기는 항상 같다. 이 부분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에서는 옳은 설명이지만 완전 도체이거나 초전도체인 경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두겠습니다. 3번 두 매질이 유전체인 경우 입사각과 매질의 투자율이 주어지면 투과각을 계산할 수 있다. 경계면이 있고 입사각과 이렇게 있고 세타1 이렇게 세타2가 있고 투자율이 있으면은 투과각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4번 자기장 경계 조건은 암페어 법칙과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으로 유도할 수 있다. 4번도 옳은 설명이고 여기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보기와 같이 Y축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는 5A의 무한 전류 선로가 있다고 하고 XY 평면상에서 사각형 루프가 1mA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이 사각형 루프에 작용하는 총 힘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전류의 방향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 전류 선로에 의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구해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입니다. 힘의 방향을 계산해보면 BC에서는 이쪽 X방향, CD에서는 마이너스 Y방향, AD에서는 마이너스 X방향, AB에서는 마이너스 Y방향, 이쪽이 플러스 Y방향이 되겠네요.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것을 왼손 플레밍 법칙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부분과 AB 부분과 CD 부분의 힘은 같기 때문에 상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전류가 같고 I 크로스 B 하면 똑같게 되겠죠. 길이도 똑같으니까. 그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AD 부분과 BC 구간입니다. AD 구간과 BC 구간의 전류는 같은데 AD 구간이 더 가깝기 때문에 자기장의 크기가 더 클 것이고 우리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먼저 AD에서의 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크로스 B인데 수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무시하고 I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기장을 구할 건데 이 거리가 지금 1m니까 곱하기 2파이 곱하기 1분의 전류는 5A니까 5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AD와의 거리는 2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니까 투자율을 곱해주면 자기장이 되겠죠. 마이너스 BC에서의 힘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이번엔 거리가 3이 되는 거니까 3분의 5 뮤제로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묶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뮤제로를 묶었고 2파이도 묶어보겠습니다. 2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도 묶어줍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가로 치면 2도 묶어주겠습니다. 아니 그냥 2를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2를 지워주고 2가 없어졌다. 5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것이니까 3분의 15가 되겠네요. 3분의 10 그리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파이를 지워주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다. 3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문제에서 나노 뉴턴을 물어봤으니까 3분의 4가 되고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보기와 같은 XY 평면에 놓여있는 정방형 루프의 면적은 3 곱하기 4이며 루프에 흐르는 전류는 12mA이다. 이때 자속 밀도가 이렇게 있다면 루프의 회전력은 얼마인가? 위에 문제와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AZ 성분이 이렇게 다 올라오면서 다 똑같기 때문에 무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이 부분과의 차이가 생겼는데 여기선 다 같으니까 AZ 성분을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X 성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루프에 영향을 줄 겁니다.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I 크로스 B를 할 것인데 평행한 이쪽은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워주시고 이쪽에서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이쪽에서는 내려가는 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을 이 부분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력을 I 크로스 B 곱하기 L 해서 이것이 힘이 될 것이고 여기 축 거리를 곱하기 R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힘과 이쪽 힘이 같을 거니까 하나만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전류를 먼저 대입을 하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B를 넣어주면 그대로 넣는 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0.7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이 길이는 Y축 좌표니까 4가 될 것이고 곱하기 R 이 거리는 3의 절반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먼저 2가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4, 3 곱하면 12가 되니까 곱하기 12를 써줍니다. 문제에서 밀리 뉴턴을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은 나중에 생각을 해주고 12 곱하기 12 하면 144 이거 2개 곱하면 대충 1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50은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방향은 이쪽에서 보았을 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즉 Y축 방향에서 회전한다고 보이는 거니까 AY를 해서 3번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평면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평면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이다. 옳은 설명. 평면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은 평면파의 진행 방향에 대한 수직이다. 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유 공간에서는 평면파는 빛의 속도로 진행한다. 옳은 설명.
4번 평면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B는 같은 매질 내에서 다른 값을 가진다. 이 값은 이제 항상 루트 입실론 분의 뮤가 되는 것이니까 같은 매질이라면 같은 투자율과 입실론, 유전율이 있기 때문에 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자유공간에서 1쿨롱의 점전화가 원점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원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 그리고 R이 2m인 지점에서 1m인 지점까지 1쿨롱을 옮기려고 할 때 필요한 일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을 구하는 건데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은 Q2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이 L은 V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QV를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Q가 1쿨롱이니까 전압을 구하라는 말과 같게 되겠습니다. 전위차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인테그랄 2에서 1까지니까 2에서 1까지 4파이 입실론 제로 여기에서의 전기장은 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R 제곱분의 1 dR이 되겠습니다. R의 제곱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R의 마이너스 2승을 적분하는 것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분의 1 R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이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R분의 1에다가 1 넣고 2 넣고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이것은 이제 2분의 1만 남게 되고 계산을 해보시면 8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보기와 같은 정삼각형 모양의 도체에 전류 I가 흐른다.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 한 선에서 전류에 의한 자개를 구해서 곱하기 3배를 해주면 되겠죠. 유한 직선상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그리고 코사인 세타1 더하기 코사인 세타2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코사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타1, 세타2다. 이 높이가 이제 2분의 루트 3인데 이 길이의 비가 2대 1이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시면 이 거리가 나옵니다. 즉 4파이 곱하기 6분의 루트 3분의 전류는 I고 정삼각형에서 이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이 각은 30도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두 개 있으니까 루트 3이 되겠고 곱하기 3을 잊으면 안 되겠죠. 3을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루트 3이 지워지고 6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2가 약분이 되면서 2분의 3 곱하기 3은 9가 되는 거니까 9가 되면서 2파이 9i i 길이가 L이라고 가정했으니까 L을 써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자석밀도 B가 존재하는 공간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길이가 L인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고 V 이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X축과에 이루는 각도가 알파 60도입니다. 이때 도선의 유도 기전력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6이 기전력의 값이니까 V 크로스 B를 해줄 것이고 이 길이 곱하기 L 해주고 이렇게 이 부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속도에 수직한 이 부분, 이 수직 부분으로 계산을 해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60도니까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사인 60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인 60도. V는 20이고 곱하기 0.5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고 지우면 10, 지우면 5 루트 3이 되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공기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임의의 물질 내부에 이 볼트퍼미터의 전기장 E1이 입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공기가 되겠죠. 입사각 세타1이 30도일 때 공기 중에서 전기장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전기장의 수평 성분이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E1 곱하기 이렇게 보면 사인이 되는 것이니까 사인 30도 같다 E2 사인 세타2 했을 때 E2도 모르고 세타2도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속밀도식을 하나 더 끌어와서 쓰겠습니다. D1이 있다고 하고 이건 이제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30도
같다 D2가 있고 코사인 세타2가 된다. 이걸 나누었을 때도 같게 되는 것이니까 D1은 입실론 1, 이 1이 되고 D2는 입실론 2, 이 2가 되면서 삼각 함수는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30도, 탄젠트 세타2 이것이 같다. 이1과 이1은 약분이 되고 문제에서 입실론 1이 4라고 주어졌으니까 4분의 1이 될 것이고 입실론 2는 1이니까 이렇게 되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2가 4 루트 3분의 1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각형으로 보면 이게 4 루트 3이고 이게 1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세타2. 그럼 다시 이제 E2를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E2 곱하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같다 E2 곱하기 사인 세타2. 여기서 사인 세타2를 구해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루트 48 더하기 1이 되는 것이니까 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타2 사인은 7분의 1이 되고 이제 이것은 E2가 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식이 되었으니까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자계약 7급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